자,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9-3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다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a-1 더하기 b-1은 자, 두 근의 합은 a가 되겠죠. 자, 이걸 정리했더니 널나가면서 b가 2가 된다. 자, 두 근의 곱은 a-1 곱하기 b-1은 b가 됐어요. 얘를 정리하면 ab 빼기 a 빼기 b 더하기 1은 b가 됩니다. 자, b의 값이 2니까 여기는 2a 빼기 a 빼기 2 더하기 1에서 빼기 1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얼마?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니까 b가 2이고 a가 3이라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은 제로가 됩니다. 이때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3이 되겠죠. 자, 두 근의 제곱의 합이므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돼서요. 4 마이너스 6은 얼마니? 마이너스 2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a, b가 모두 실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근이 1 플러스 2i이면 다른 한 근은 자연스럽게 1 마이너스 2i가 됨을 알 수 있겠죠.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 플러스 2i 더하기 1 마이너스 2i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얼마가 되니? a는 2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때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는 두 근의 곱은 5입니다. 자, 얘를 계산했더니 b의 값은 얼마다? 5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자, b가 5고 a가 2이므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제로가 되겠죠. 이때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의 공식을 쓸 겁니다.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얼마니? 5가 되겠니? 그렇죠? 아니지? 25 빼기 8 해서 1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자, 9-7번 문제는 두 실근의 차이가 4 이하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실근의 차를 이용할 거니까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두 실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먼저 써서 정리를 할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근의 합은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 계수는 2k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 실근의 차이가 4라고 했으니까 두 실근의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가 대입되면서 4k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의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 아이는 지금 뭐가 되니? 정리를 했더니 4k가 됩니다. 자, 근데 실근의 차이가 4 이하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제곱이 4 이하니까 이 아이는 제곱하면서 16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k는 4보다 작거나 같고요. 처음에 판별식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k가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러므로 k는 0, 1, 2, 3, 4가 되고요. 자, 개수를 물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개가 되니? 5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역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그래서 우선 두근의 합은 3-p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1이다 라고 잡아놓고 갈게요. 자, 물론 이것을 모두 전개를 해서 알파, 베타로 나타내어도 되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알파 제곱, 알파 이런 2차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준식에 두근을 모두 대입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를 먼저 대입해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여기 알파가 되니까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에요. 여기서 1 플러스 P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1 플러스 P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그러므로 1 플러스 P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은 얼마가 되니? 3알파가 될 거다. 자, 같은 방법으로 베타를 대입해도 1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3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물어준 식은 1 플러스 P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이 두 개의 곱과 같으니까 9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주어진 식에서 알파 베타는 1이므로 요거의 값은 9다. 그러므로 9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9-11번 문제에 A, B 두 사람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A는 상수항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B는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A는 제대로 본 거는 뭐라는 거니? 1차항의 개수는 제대로 봤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A는 1차항의 개수는 제대로 보았고요. 대신에 B는 상수항을 제대로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1차항의 개수는 두근의 합에 관한 얘기니까 A는 두근의 합을 제대로 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3 플러스 4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9가 두근의 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B는 상수항을 제대로 봤는데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므로 B가 본 4와 5의 곱은 올바로 봤다. 그러므로 두근의 곱을 4 곱하기 5는 얼마? 2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이렇게 나왔으므로 x제곱 두근의 합은 9x 두근의 곱은 플러스 20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5는 0이 되어서요.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4고 또는 x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10. 합과 곱에 관한 얘기인 거 알겠죠? 자, 따라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 값은 10이 되고요. 이 값은 1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러므로 넘어가면 3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9가 돼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정리 한번 하고 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때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므로 이 두근의 합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 값을 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러므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니?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이거의 값은 7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네. 자, 두 번째는 이 두 분의 곱을 보면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알파니까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에서 1이 되겠죠.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았으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3분의 7x 플러스 1은 0이다.
양변에 3을 곱해서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로 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각각의 절대값을 방정식의 근으로 한다 했으므로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현재수 못 푸니까 이거의 제곱의 값은 제곱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차피 제곱과 같을 거고 플러스 2 알파 절대값 베타니까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이 아이를 다시 정리를 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절대값 2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이므로 이 값은 1 플러스 얼마가 되니? 6이고 플러스 절대값이므로 6이 돼서 두분의 합은 13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제곱한 값이 1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에서 양수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루트 13이 돼요. 자, 이번에는 두근의 곱을 살펴볼 건데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어차피 절대값 알파 베타와 같을 것이고요. 이 값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므로 따라서 1번의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3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와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차수를 낮춰서 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할 건데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므로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베타 제곱도 베타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2번에서 두근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와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두근으로 한다 했으니까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이므로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이 아이는 베타 플러스 3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두근의 합과 곱이므로 자, 이때 두근의 합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해서 두근의 합은 자연스럽게 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될 건지 보도록 할게요. 이때 두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두근의 곱이 되겠네. 자,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정리하면 9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9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9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4다. 그러므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9-14번 1번 문제, 2번, 특히 2번 문제는 시험 문제 많이 보입니다. 2번 문제는 중요하고요. 1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1번을 봤더니 3x-2018가
3x-2018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3x-2018을 우리가 t라고 둔다면 t에 대한 방정식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는 0이 된다. 이때 두 근을 선생님이 t1과 t2라고 둔다면 두 근의 합은 t1 플러스 t2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4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두 근은 t1, t2는 이런 t방정식에 대한 근이에요. 근은 분명히 x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대입한 두 근은 바로 알파, 베타라고 둔다면 x 자리에 알파를 넣는 거니까 3알파 마이너스 2018이 만족하는 해이므로 t1이라고 두고요. 같은 방법으로 베타니까 3베타 마이너스 2018을 t2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t1 플러스 t2가 마이너스 4라면 이거 두 개를 더한 3알파 마이너스 2018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2018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자, 이게 얼마가 되니? 4036. 자, 넘어가면 플러스 4036 빼기 4니까 4032 이렇게 되겠네. 3의 배수니까 약분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니? 13, 4,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1344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의 두 근의 합이 4이다. 즉 여기에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합은 4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값, 즉 이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값 ft는 0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때 두 근은 t1과 t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1과 t2 이거를 만족하는 두 근은 이거를 만족하는 두 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t1 플러스 t2가 얼마가 된 거니? 4가 된 거다. 그런데 근의 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x의 값이라고 했죠. x에 알파와 베타가 대입되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x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만족한 t가 되니까 4알파 마이너스 2를 우리가 t1이라고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베타 마이너스 2를 t2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t1 플러스 t2가 4니까 4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2가 4가 될 거고요. 정리하면 4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어서 자, 자연스럽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되니?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9-15번 도형이 하나 나와 있고요. BC의 길이가 2a이고 AH가 B이다 라고 줬을 때 BH와 CH를 두 근으로 한다. 자, 그랬을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직각, 직각이니까 이렇게 소공식 기억나죠? 따라서 선생님이 BH의 길이를 알파, CH의 길이를 베타라고 뒀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볼 수 있니? BC의 길이는 BH 플러스 CH와 같을 거니까 BC의 길이는 얼마니? 2A는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런 공식도 있죠. AH의 제곱이 BH 곱하기 CH와 같을 거니까 AH의 제곱은 B의 제곱이 알파 베타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왔으므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16번 문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는 정수근에 관한 얘기고요. 양의 정수 m의 값의 합들을 물어요. 그럼 이제 m이 뭐냐 봤더니 두 근의 합. 그래서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이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정수근에서는 곱의 형태인데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가 알파와 베타의 값을 쭉 정리를 해보면 알파가 1일 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알파가 2일 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3일 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일 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일 때 마이너스 2, 다음에 12일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사실 1이로 마이너스 1일 때 부호가 바뀌는 모양들도 똑같이 나올 건데 어차피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의 합이 모두 얼마니까 11이니까 두 번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때 각각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11이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4, 1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m의 값이니까 m의 값을 살펴보면 11, 4,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의 정수 m의 값은 요 값들이 되겠네. 그러므로 m의 값의 합은 얼마가 되니? m의 값들의 합은 1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7번 또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양의 정수 p를 나타내어라. 근계수의 관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p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p이다.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p가 뭔지 모르는데 둘 다 p가 1차 식임으로 없을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3배를 해서 더하면 p가 소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3배를 하면 3알파 플러스 3베타 더했으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묶어낼 거니까 자, 알파로 묶어냈더니 베타 플러스 3이 되고요. 베타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므로 억지로 적고요. 3베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네. 자, 그랬더니 우변, 좌변은 똑같은데 9가 더 더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변에도 9를 더한다. 자, 그랬더니 인수분해 결과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타냈고요. 곱해서 9가 됩니다. 자, 곱해서 9가 되는 아이들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곱해서 9가 되는 수는 1, 9, 그 다음에 3, 3, 그 다음 9,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를 표로 나타내 보면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표로 쭉 나타내 보면 3을 빼는 값들이니까 마이너스 2, 0, 6, 3을 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3이 빠지니까 6,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양의 정수 p의 값을 물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얼마니? 4, 0,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돼 있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P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P가 이런 값을 가지니까 양의 정수 P의 값은 이 두 값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P가 4가 돼야 되니까 P의 값은 얼마가 된다? P의 값은 2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PQ가 소수이면서 X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일 때 P와 Q를 구하라.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두 근을 놓고요. 자, 이때 두 근은 모두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P가 되고요. 자, 두 근의 곱은 Q다. 이렇게 놓아진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두 개의 곱인데 소수로 나타내져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소수의 정의가 어떠니? Q는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알파를 1로 잡으면 베타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니? Q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Q가 P가 되는데 이 PQ가 모두 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P와 Q는 반드시 1 차이가 나니까 연속하는 소수가 되어야 되겠지. 연속하는 소수는 뭐밖에 없니? 2와 3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5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9-19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실근 조건 붙어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반드시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래서 판별식인데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 거고요.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얘를 정리하면 A제곱이니까 4A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입니다. 그죠? 두 근의 합은 문제에서 플러스 2A가 될 거고 2A는 양수이므로 A는 0보다 크다라는 두 번째 조건을 갖추겠네. 자,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거의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이므로 얘를 정리하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 그림이 어디에서 축 위에 그려져 있냐 이제는 조금 아시겠죠? 어디에서 축 위에 그려져 있나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X축과 만나는 점은 A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와 6인데 어디에서 축 위에 그려져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에서 축 위에 그려져 있죠. 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의 왼쪽이거나 A는 6의 오른쪽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되어야 돼서요. 자,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A는 0의 왼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A는 마이너스 2의 왼쪽이고 A는 마이너스 2의 왼쪽이거나 6의 오른쪽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3개에 대한 연립부등식이니까
3개가 그어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범위는 A는 6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잠시만. 이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요게 맞죠? 정답입니다.